자, 구회 변시 제2문입니다. 1. A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갑은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학교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A 법인의 임원 변경 방식을 통하여 학교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자, 일단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이사장이죠. 그러면 판례들이 몇 개 떠오르죠. 뭐 배임죄라든지 배임, 수재죄. 이 두 죄가 문제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이를 전해들은 갑에게 연락하여 A 법인의 운영권을 5억 원에 양도하고 자기를 A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을이 내가 5억 원 줄게, 자기를 이사장으로 앉혀줘. 이거 뭐죠? 5억 원을 줄게. 배임. 을은 배임 증제가 문제가 되겠고, 만약에 갑이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배임, 돈 받으면 배임 수재가 문제가 되겠죠. 을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갑에게 5억 원을 이체하기로 하였다. 아직 5억 원 이체가 안 된 거죠. 5억 원 이체가 안 됐다. 이체하기로 하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배임 수 증제죄의 기수미수 여부,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돈 아직 이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미수가 문제가 되겠구나. 을은 이사장으로 선임된 직후 B로부터 A 법인의 교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자, 행위가 난이네요. 을은 이사장으로 선임되고 B로부터 교직원 채용해달라. 그 대가로 1억 원 받았다는 거죠. 이거 전형적인 배임 수재죄가 되는 거죠. 교부 받은 거죠. 배임 수재의 기수인 거죠. 나 교직원으로 채용해줘. 이거 부정한 청탁이죠. 그래서 두 번째 행위는 비교적 별 문제는 없는데, 자, 첫 번째는 배임 수재 증제가 문제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요건입니다. 부정한 청탁이요. 근데 이게 판례가 있어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의 판례는 이 사안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을과 병은 배임 수재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지금 을은 돈이 이체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둘은 배임 증제, 수재, 배임 증제 미수, 배임 수재 미수가 되는데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번과 관련해서 대강의 목차를 잡아보면 일단 행위로 나뉘면 되겠죠. 요 행위, 요 행위. 첫 번째 행위. 첫 번째 행위는 운영권 양도 행위와 관련해서는 갑과 을의 배임 수증제죄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구성 요건이 뭔지 봐야죠. 구성 요건. 지금 돈이 이체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아직 일부분에서는 이체가 안 됐으니까 배임 수증제의 미수가 아닌가? 라는 건데, 그 판례 있죠. 이거가 딱 맞는 판례는 아닌데, 그 골프 회원권 판례. 이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죠. 아니, 미수로 판단할 수 있는데 왜 불성립한다고 판단했느냐, 비판이 있다라는 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배임 수재죄는, 수뢰죄는 약속도 기수가 되죠. 근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르자는 거죠. 다르니까 이 약속만 한 행위, 이체하기로 하였다, 약속했다라는 거죠. 이런 약속 상태에서는 미수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수로 판단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성 요건은 배임 수증제의 미수가 문제가 되는데,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 그런데 판례는 동일한 사안에서 이걸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갑과 을은 배임 수증제의 미수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고, 자, 두 번째 행위 요거요. 비교적 간단하죠. 행위로 보는 거니까 비채용 행위에 대해서 보시죠. 비채용 행위. 비채용 행위는 을의 배임 수재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배임 소재 요건 검토하시고 사안 포섭 해주시면서 부정한 청탁, 이거 부정한 청탁이다, 1억 원 받았으니까 기수다, 이렇게 사안 포섭을 해주시면서 결론 내리시면 되죠. 배임 소재죄 성립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을은 운영권 양수 대금인 5억 원을 갑의 계좌로 이체하려다가 착각하여 병의 계좌로 잘못 이체했다. 뭐를 생각하실 수 있죠? 횡령죄가 문제가 되겠구나. 자신의 계좌에 을 명의로 5억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돌려주려는 병에게 친구인 정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을이 착오로 너에게 입금한 것이 분명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우선 내 계좌로 이체라고 말했다. 자, 횡령을 교사하고 있죠. 병은 정의 말을 듣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 말을 듣고 별로 검토를 안 해본 거예요.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5억 원을 정의 계좌로 이체했다. 횡령 기수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두 번째 사실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일단 병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되죠. 그런데 검토해 볼 만한 게 뭐가 되겠어요? 자, 일단 기계적으로 횡령, 배임 나오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33주 공범과 신분의 문제, 또 하나는 5억 원이요. 형법상 횡령죄 배임죄 잘 안 냅니다. 5억 원 주고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위반죄죠.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 두 가지를 빗나가지 않죠. 얼마라고요? 5억 원. 그냥 5억 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경법 횡령죄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특경법 횡령죄다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교사라는 거죠. 공범과 신분이 나오는 거죠. 진정 신분번이죠. 33주 본문에 따라서 연대되겠죠. 따라서 횡령죄의 교사범위 정액에도 성립하겠죠. 자, 일단 횡령 배임 나오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라고 한 건 말씀드리고 있고, 자, 병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을이 정이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자, 을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 을은 정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 있겠죠. 형법 16조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난 책임 조각된다, 횡령죄 안 돼 라고 주장하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어떻게 검토합니까? 심사숙고하고 조회의 계기로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데, 사안에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더군다나 정은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은 그거를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럼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따라서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는 게 일단 병이요. 병이 되겠고, 또 그럼 정은 33조 본문에 따라서 연대해서 횡령죄 교사가 되는데, 또 여기서 하나의 쟁점은, 자, 그 판례 기억나시나요? 횡령을 교사해서 자기가 작물을 받았어. 횡령죄와 작물 취득죄가 경합한다. 이 판례 기억나시죠? 자, 이 판례를 물어본 것인지는 확실치는 아닌데, 자, 정이 횡령을 교사해서 자기 계좌로 받았죠. 그래서 이게 작물 취득죄가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물 취득죄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작물이어야 하죠. 즉 재산죄로 영득된 재물이어야 합니다. 자, 이거 잘못 이체했을 때 돈 빼면 횡령죄가 된다라는 게 판례죠. 즉 기본적으로 재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재물이다, 따라서 작물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시고, 그럼 이게 취득이냐, 정이 취득한 거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을이 착오로 너에게 입금한 것이 분명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우선 내 계좌로 이체해. 이게 애매하죠. 이게 과연 취득인가? 취득은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보관과 다른 거죠. 보관은 돌려줄 것을 상정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취득은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거고 보관은 사실상 처분권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요 이전으로 요 이체로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돌려줄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내 계좌로 이체 돈을 이렇게 이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체됨으로써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이런 판례도 있고 따라서 수험적으로 봤을 때 요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거다. 자, 이 보관은 위탁을 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포섭을 하실 때 위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 보이지 않고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안 포섭을 잘 해주시면서 취득으로 가신 다음에 횡령교사와 작물 취득이 경합한다.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차를 그래서 보면 일단은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정범부터 보죠. 정범, 병의 재책. 병의 재책을 구제하라는 거죠. 그럼 구성 요건이 뭐냐? 먼저 봐야죠. 횡령이죠. 5억 원 이상이라고요. 즉 특경법 위반이다. 그 다음에 횡령의 요건 타인의 재물인지 간단하게 사안 포섭을 해주시고 된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16조에 금지착오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심사숙고하고 조회의 계기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 사안 포섭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막연히 자 정은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했고 병은 정을 말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고 즉 심사숙고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고 책임 조각 안 되고 특경법 위반죄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정범의 죄책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공범의 죄책을 보죠. 자 일단 특경법의 공범 가담 형태를 봐야겠죠. 물론 정범 우위성의 원칙에 따라 공동 정범이 되느냐부터 검토해야 될 텐데 이게 정범성의 표지가 기능적 행위지배죠. 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교사범이 된다. 그럼 교사범이 되려면 횡령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33조죠. 공범과 신분의 문제, 진정 신분번이기 때문에 연대해서 특경법 횡령죄의 교사범이 된다라는 거고 저 두 번째 그러면 작물죄가 되느냐? 주체가 되는가? 본범의 정범은 작물죄 주체가 안 되지만 얘는 교사범이죠. 따라서 주체는 된다라는 거고 문제는 취득이냐 보관이냐라는 거죠. 위탁을 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점유에 따라서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이냐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이다. 이렇게 가셔서 작물 취득죄가 된다. 그리고 죄수는 양죄 간의 경합범이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실관계 한편 갑은 을이 B로부터 교직원 채용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중 5천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할 것을 을에게 요구하면서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정채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라는 문자를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 보냈다. 문자를 받고 겁을 먹은 을은 갑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다. 공갈죄가 문제가 되네요. 공갈죄가 문제가 되죠. 공갈죄. 그리고 문자를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 보냈다. 공포감,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 등을 수차례 보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죠. 그리고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 이게 교직원 채용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교부받았다. 명확하진 않은데 일단 이 1억 원은 교부받았다. 작물로 해석을 해야 작물 취득죄가 문제가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계좌이체로서 재산상 이익이면 작물이 아니니까 작물 취득죄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안에서 보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명확하진 않지만 작물로서 보고 작물 취득죄를 검토할 수 있다. 즉 이 작물 취득죄를 검토하려면 이게 작물임을 전제한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작물이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판단하에 작물 취득죄를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자, 공갈채 작물에 대해서 작물을 갈취해서 받았다. 작물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죠. 판례도 있죠. 작물을 훔쳤다. 절도죄만 성립한다라는 판례가 있죠. 그래서 작물 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개 쟁점이 되는 거죠. 근데 공갈죄가 되는데 이거는 부정채용으로 고발하겠다라는 다소 표현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정당한 목적인 거죠. 이 고발하는 게 부정채용이니까 잘못된 거 신고하는 거니까 결과는 적법하다라는 거죠. 근데 수단이 지금 공갈이죠. 즉 이거 공갈죄 20조의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되는 것 아니냐? 이 쟁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수단의 불법성과 결과의 불법성이 대립할 때는 판례는 수단의 불법성을 기준으로 판단 삼죠. 따라서 결과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수단이 불법이면 처벌된다라는 거죠. 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다. 이것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건 공갈죄가 되는 거고 정통망법 위반죄가 되는 거고 작물죄는 취득죄는 되지 않는다. 근데 이걸 검토하시려면 이 1억 원이 작물임을 전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목차를 잡아보시면 일단 첫 번째 공갈죄가 되는가? 구성요건은 공갈죄가 된다. 근데 여기서 쟁점은 위법성이 조각되느냐 요거죠. 20조에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단의 불법과 결과의 불법이 있을 때 판례는 수단의 불법성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따라서 공갈죄가 되는데 더군다나 이 행위는 최후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도 아닌 거다 라면서 위법성 조각되지 않고 공갈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 그러면 작물 취득죄가 되느냐? 자 명확하진 않은데 교부받았다 해서 작물임을 일단 그 1억 원을 작물임을 전제하고 판단한다,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 테고 이게 작물죄가 되려면 학설들이 있죠. 취구건설, 유지설 그리고 두 개 다 합친 결합설로 가시고 이거는 취득이죠. 그 취득의 양자 간의 합의가 없죠. 따라서 공갈로 취득한 거죠. 판례도 있죠. 판례도 있죠. 작물을 훔쳤다, 절취했다. 그러면 작물죄는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만 성립한다라는 판례도 있죠. 그리고 요 사안도 본범과의 사이에 합의가 없죠. 그 취득에. 그래서 합의가 없으니까 작물 취득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만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통망법 위반죄 요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헌들을 반복적으로 보내서 도달하게 했다. 이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정통법 위반죄 성립한다. 그리고 성립하는 게 작물 취득죄는 성립 안 하고 공갈죄가 성립하고 정보통신망법죄가 성립하죠.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공갈한 거죠. 두 죄 사이에는 죄수관계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사안을 보셨고 1에서 가불의 죄책, 2에서 병정의 죄책, 3에서 갑의 죄책 보셨고요. 검사는 3의 범죄 사실에 대해 갑을 기소했다. 만약 1심 공판 진행 중에 을이 갑의 문자 내용에 겁을 먹은 게 아니라
갑을 불쌍하게 여겨 5천만 원을 이체한 것을 밝혀졌다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이거 뭐 물어본 거예요? 뭘로 기소한 거예요? 공갈로 기소했겠죠. 3. 공갈로 기소한 거예요. 공갈. 돈 받았죠. 5천만 원을 이체했다. 겁을 먹은 을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공갈 기수죠. 공갈로 기소가 됐는데 진행 중에 을이 문자 내용에 겁을 먹은 게 아니고 불쌍하게 여기서 5천만 원을 줬다. 자, 공갈이 되려면 해악의 고지와 그 재물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공갈죄가 되겠죠. 근데 인과관계가 없어. 자, 대법원 판례 있죠. 꼬치마당 사건. 이거 인과관계 없다고 봤죠. 인과관계 없으면 공갈 미수인 거죠. 공갈 미수라고 밝혀졌다는 거죠. 그럼 법원이 취해야 조치? 이거 뭐 물어본 거예요? 공소장 변경 물어본 거죠. 자, 요거죠. 그래서 목차를 바로 잡아보면 이거 기존에 나왔던 쟁점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일단 공소장 변경의 문제이다.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이것부터 봐야 되겠죠? 그럼 판례에 따라서 판례 기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규범적 요소도 본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사안 포섭하시면서 기본적 사실관계 공소 사실 동일하다. 일단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걸 쓰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메인 쟁점은 뭐예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례가 뭐라고 해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축소 사실의 인정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는 공갈 기수에서 공갈 미수로 축소 사실이죠.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소장 변경 안 하더라도 공갈 미수로 법원이 직권을 판단할 수 있느냐? 있다라는 거죠. 왜? 피고인 방어권이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유리한 거죠. 미수니까. 그래서 가능한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축소 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축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소장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하겠죠. 그럼 이렇게 무죄로 판단하는 게 현저히 정의에 반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축소 사실을 인정해서 즉 축소 사실의 유죄를 인정해야 될 법원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안은 어때요? 요거 축소 사실 인정 안 하면 요거를 무죄로 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공갈 미수도 중죄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리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 따라서 공갈 미수에 대해서 판단할 의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법원의 조치는 공갈 미수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자, 3번 이와 관련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병은 범죄를 인정하고 정은 부인하는 경우. 자, 공판 단계에서 한 명은 자백하고 공범이죠. 횡령죄. 한 명은 부인하고. 자, 증명력의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병과 정이 함께 기소된 공판정에서 병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와 검사작성 피신조서를 정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는 법이 바뀌면서 매우 간단해졌죠. 사경작성 피신조서든 검사작성 피신조서든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누가 내용을 인정해야 되죠? 당해 피고인입니다. 즉 병에 대한 피신조서잖아요. 병이 내용을 인정한다고 해서 정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는 것. 즉 당해 피고인은 누굽니까? 여기서 정이죠. 그래서 병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 검사작성 피신조서를 정에게 쓰려면 당해 피고인인 정의 내용을 인정해야 정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는 쟁점이고. 자, 4. B는 을의 유죄를 인정하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1심 공판에서 을에게 1억 원을 교부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 1차 증언. 이에 검찰이 B를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자
1차 증언을 번복하여 진술했고, 자, 공소 제기 후 수사. 법정에서도 다시 1억 원을 교부했다. 이거는 법정에서 2차 증언. 검찰에서 B를 재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와 2차 증언을 의뢰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었죠. 계속 나오네요. 목차는 나오죠. 일단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이거 뭐예요? 공소 제기 후 수사죠. 판례 태도는 뭐예요? 번복 진술조서 증거 능력 없다는 거죠. 왜?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따라서 증거 동의 없는 한 증거 능력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진술조서의 쟁점이고, 자, 2차 증언의 증거 능력이 있는가? 근데 판례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자체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반대 신문권 보장되잖아요. 그때는 증거 능력이, 요거는 증거 능력, 법정 증언 자체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조서는 당공직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목차는 다시 정리해서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